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평소 아파트 가격에 관심도 없던 사람마저도 부동산 앞을 기웃거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이제 집 사면 바보 된다고 장관이 나와서 하소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독을 하시나 확인해 보니까 연령대가 40대 중반부터 50대, 60대 후반까지 다양했는데요. 그중 50대 중반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질문 유형을 확인해 보니까 주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40대 분도 있을 것이지만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하신 50대 중반 이후의 구독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릴 영상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최적의 매매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주택 매매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집장사라고 하는 건축업자들이 투자하기 전에 좋은 땅을 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내용이 좀 전문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요약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인 경우 40대와는 달리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전에는 아이들 학교 또는 학원 때문에 거주지를 선택하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40대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이 전부였고 월급 갖고 부자 될 수 없는 사회구조였기 때문에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리고 재테크를 위해서 아파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할 수 있었고 다행히 벼락거지가 되지는 않았기에 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이제는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지금껏 경기가 좋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덕에 수익률이 좋았고 그 덕에 아파트 대출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버티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퇴직 이후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금 부담까지 합치면 뭔가 단단히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퇴직 후 노후 대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놓고 그곳에 나오는 임대소득을 부족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 임대차 3법 때문에 다가구로 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 말고도 돈 버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창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시겠습니까? 노후 대책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독자들은 주택 임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가구만 생각하고 매매 시 운이 아닌 내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성공 투자 기술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겠다. 이참에 노후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 몇몇 부동산을 알아보니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비슷한 다가구인데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같은 지역 아파트야 슈퍼에서 물건 사듯 정찰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이놈의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뭐 기준이라는 것도 없고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들어도 막상 계약하려고 해도 이 가격이 정말 괜찮은 건지 영 마음이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 매매하는 건축업자, 소위 집장사라고 하죠. 이분들은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물건이 있으면 바로 위치하고 지적도 한번 살펴보고는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가격 흥정하고는 바로 계약할지 아니면 그냥 버릴지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지, 우리 구독자들도 사실 이것만 알면 좋은 물건 확실하게 평가해서 바가지 쓰지 않고 내 집 살 수 있고 누군가 팔려고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택 매매 기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땅값이 비싸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 찾아서 건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은 다가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만약 매매하려는 주택이 2층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적률이 남아 있어서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면 이게 월세 받을 수 있는 나의 노후 자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3층을 증축한다고 가정하고 대지가 50평일 경우 건폐율을 60%로 잡으면 원룸 4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월세로 계산하면 원룸 50만 원씩 4개면 3층에서 수익이 월 200만 원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20년 이상 된 다가구는 많이 낡았겠죠. 3층 올리면서 내부 수리까지 한꺼번에 하면 비용마저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끔 구조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3층을 경량 구조로 지을 수도 있고 강제로 1층부터 보강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소개받은 건물이 주변 건물보다 한층 낮아 보인다 하면 일단 긴장하시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를 매매할 때 자금이 모질라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아마도 10원도 대출 안 해준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반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공식적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이 1금융권에서는 거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오래전 집을 신축하면서 받은 선순위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긴장하셔야 합니다. 매매 시 대출을 승계하기만 하면 말 그대로 오늘 개 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저금리일 때는 무조건 대출이 많은 집이 최고입니다. 더군다나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대출금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여유 있다고 대출금 홀랑 갚아버리는 구독자가 있으시면 오늘 이후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좋고 카카오 지도도 좋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주택을 소개받으면 제일 먼저 지도 앱을 찾아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지도의 위쪽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주택의 대지 위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또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가 건축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멸시로 신축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대지 북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남쪽에 있을 경우 일조권 때문에 3층에 찌그러진 방 2개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도로가 북쪽에 있으면 일조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방 3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매매하려고 하는 대지에 도로가 남쪽에 있을 경우 4층은 일조 사선으로 인해서 찌그러진 방 2개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월 40만 원에 방 2개밖에 임대하지 못해서 최대 월 8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지만 도로가 북쪽에 있어 4층에 온전한 방 3개를 만들 수 있다면 월 50만 원에 방 3개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약 2배의 월세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소개받은 주택에 도로가 북쪽에 있다면 3층 월세를 2배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시 스마트폰 지도 앱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소개받은 주택을 검색합니다. 대지가 혹시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까? 그러면 다시 긴장 모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조권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지가 남북으로 길게 되면 방이 하나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이것처럼
동서로 길게 생겼습니까? 그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당연히 주차장이 북쪽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든 일조권을 확보해서 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지가 동서로 길게 생겼다 하면 이제는 방 하나가 빠져서 손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방은 곧 뭐다? 바로 월세이면서 노후자금입니다. 정말 한 푼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동서로 긴 대지는 일조권 때문에 주차장을 북쪽에 두어서 일조권을 먼저 확보한 후에 3층을 계획하기 때문에 찌그러진 방 2개밖에 못 만들게 됩니다. 결국 50만 원짜리 방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월세 40만 원밖에 못 받게 되고 거기에 방 2개를 곱하면 월 8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북으로 긴 대지는 북쪽에 주차장을 두고서도 남쪽으로 여유분의 땅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구조인 방 3개가 나오게 되어서 월세 50만 원에 방 3개를 곱하면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땅이지만 무려 월세가 2배나 차이가 나죠. 따라서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땅이 동서로 길게 생겼으면 이거 말고 남북으로 긴 물건 없나요? 하고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생긴 것이 좋은 땅인지 아셨죠? 꼭 아는 지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택 매매 기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 잘 기억했다가 우리 구독자님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을 때 우리 집이 도로가 북쪽으로 나 있고 더군다나 대지가 남북으로 길게 생겼다면 최소한 옆집보다는 더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욕심을 낼 수 있으니 앞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더 많이 소개하는 물건이 될 겁니다. 반대로 구독자님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매매 기술을 반대로 생각해서 좋은 가격에 흥정하려고 노력하고 향후 매도 시에는 지금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나중에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소개드린 성공 투자 기술은 쉽게 설명하고자 아주 일반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법과 특히 지역 건축조례 등은 지역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아직도 남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우리 구독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조할 만한 영상 바로 가는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투자 기술에 대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